안녕하세요. 오늘도 충남 공주에 사는 그림 그린 여자 김영지입니다. 오늘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가을 날씨가 청명하고 오늘 낮에는 잠깐 공주 시내를 돌면서 가을 햇살도 받고 기분 전환하고 왔어요. 요즘은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인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마스크는 싫습니다. 자, 오늘 읽겠습니다. 호서극장 김홍정 소설. 호서극장 앞 양조장도 장옥 사내들의 일터다. 양조장 뒷마당에 널어놓은 고두밥은 장옥 아이들의 간식이다. 양조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동네 아이들이 들락거리며 집어먹는 고두밥이 적지 않을 것이나 아무도 나무라지 않는다. 물론 어른들이 양조장 현장에서 아이들을 붙들고 나무라지는 않았으나 집으로 돌아가서 단단히 훈계한 탓인지 아이들은 고두밥을 배로 채우지는 않는다. 그저 한 주먹 간식으로 좋겠다. 대보름날 쥐불놀이에 양조장 나무로 세운 판자들이 불쏘시개가 되지만 양조장 주인은 을의 대보름이 지나면 새 목재로 담장을 새로 세운다. 아이들은 새 담을 훼손하진 않는다. 그저 썩어 허물어지기 쉬운 판자만을 손댄다. 그저 판자 안쪽이면 한두 시간 돌리고 노는 쥐불놀이 깡통을 채우기 충분하다. 그 쥐불놀이 깡통은 김산부인과에 인접한 장옥끝 함석집 최노인이 만들어준다. 최노인은 아이들 깡통마다 관솔 하나씩을 넣어주며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 건강을 빌어야 한다는 말을 당부한다. 아이들은 최깡통, 박복덕, 도대장, 신목수, 두부공장, 웅형 등 별칭을 부르며 쥐불놀이를 즐긴다. 소보름, 대보름을 잊지 않았고 장옥 사람들은 을에 그 아이들을 위해 차갑게 식힌 오국밥과 나물을 준비한다. 대보름 날마다 찬 오국밥을 먹는 풍습은 장옥이 생긴 이래 내려온 일이나 왜 차가운 오국밥인지에 대해 말해준 어른들은 없다. 물론 대통령 건너 기와집에 사는 인근 학교 조선생이 그것이 세시풍속을 적은 옛 기록을 따른 것이고 주나라 백의와 숙제가 고사리를 캐어 먹었다는 기록에 근거한다고 알려주었지만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저 밤에 몰래 남의 집 부엌으로 들어와 한 덩이 밥을 집어 먹기에는 차갑게 식힌 것이 더 쉬웠을 것이니 아이들이 배려한 어른의 마음이라 여긴다. 더구나 장옥은 나무 판자로 덧대어 집에 경계를 나누었던 탓에 부엌을 같이 쓰는 집도 많으니 부엌에 놓은 음식은 누구네 것이라 구별하기도 어렵다. 장옥 사람들은 대개 저자에 점포를 가진 이들로 여유가 있어 찹쌀에 오곡을 넣었고 나물도 10가지는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67가지는 채워놓는다. 가끔 장옥 아이들은 사내의 무서운 욕설과 폐악질, 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고스란히 듣게 된다. 장옥의 벽은 그저 벽을 가르는 역할이지 소음을 막는 것이 아니다. 여자들은 아이고 나 죽네 소리를 지르며 대성통곡 한다. 여자의 울음소리가 골목에 퍼지다가 사내에게 악다구니를 쓰며 대들 때쯤 을의 장옥 나이든 어른들이 나선다. 특히 두꺼비 애미는 자주 얻어맞곤 했다. 두꺼비 애미는 경찰서 조준경이다. 그는 강력계 형사로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 어떤 때는 잠복 근무를 나가 한 달 이상 집을 비운다. 두꺼비 어미는 빈방에 두 해 전부터 제대한 대학생을 하숙생으로 들였다. 그 하숙생이 틈만 나면 갓난쟁이 두꺼비를 어르고 다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동네 사람들은 조순경이 집에 돌아온 것을 누구라도 알아차린다. 을에 조순경이 돌아온 날이면 지독하게 부부싸움을 했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 우물에서는 늘 두꺼비 어미 흉보는 얘기가 넘쳐났다. 어느 날부터 우물에서 두꺼비 어미 애미가 사라졌다. 어미 얘기가 사라졌다. 안악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처음엔 조순경이 매일 집에 돌아오는가 생각했다. 두꺼비 어미가 사내와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다. 여자들은 입단속을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전전긍긍했다. 대학생이 졸업하고 선생이 되어 떠났다. 여름이 오기 전 두꺼비 어미가 두꺼비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조순경은 숫째집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두꺼비네 집은 여자아이들 놀이터가 되었다. 한약방 다리 건너 두부공장은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실제 두부공장은 두부 재료를 담아두는 곳이 많아 아이들이 놀기에는 적당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두부공장으로 놀러가는 것은 걸쭉한 콩물을 얻어먹으러 가는 셈이다. 두부공장 벙어리 응아는 40이 된 아저씨지만 동네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노는 친구다. 두부공장에 놀러온 아이들에게 어김없이 따뜻한 콩물을 한 잔씩 나눠준다. 장옥 아이들의
얼굴에 버짐이 없는 것은 춘전이 두부공장 웅하덕이다. 두부공장 앞 한약방은 장옥 아이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거래처다. 아이들이 금강둑까지 진출하여 뱀이나 개구리, 심지어 눈바닥 구멍을 뚫는 드렁허리도 잡아 한약방으로 가져가면 약방 노인은 아이들에게 적당한 양의 계피를 나눠준다. 계피는 아이들의 주전부리도 되었지만 집으로 가져가면 요긴한 음식 재료로 쓰인다. 장옥 아이들은 놀다가 다치거나 배가 아프면 의뢰 한약방으로 달려갔고, 약방 노인은 울상이 된 아이들은 달래며 상처를 치료하거나 필요한 약을 처방한다. 거래는 거래다. 아이들이 여러 약 자재를 가져간 대가로 아이들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는다. 장옥 아이들이 한약방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이유다. 장옥 아이들의 부모들은 새로 조성된 산성동 182번지의 새 저자의 전방을 가지고 있거나 전방이 없는 이들은 난전을 폈다. 사내들은 이른 새벽 저자로 나가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데 대개 장옥으로 돌아갈 즈음에는 거나하게 취해 있다. 여자들은 좀 일찍 돌아와 아이들을 챙기고 싶지만 장사를 하다 말고 돌아와 꼬박꼬박 아이들을 챙기는 일은 쉽지 않다. 아이들을 챙기는 일은 나이가 든 누이들의 몫이거나 아이들 스스로 앞가림을 한다. 공부는 학교에서 선생들에게 배우는 것으로 족하다. 복습이나 예습은 아이들의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 마련이다. 부모들은 늘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 장사를 하니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생각은 다르다. 스스로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만 공부를 제대로 할 뿐이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할 일 없이 놀거나 제 갈 길을 찾는다. 중학교 시험에 떨어진 아이들은 할 수 없이 일찌감치 돈벌이에 나서야 한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전거 수리를 배우거나 양복점, 중국집에서 보조로 들어가 배달이나 청소 등 허드렛 일부터 시작한다. 그중 몇은 버스나 트럭 조수 일을 다닌다. 그건 중학교를 건성으로 다니다가 고등학교 시험에 실패한 후도 마찬가지다. 몇몇 아이들만 학교 공부에서 적응하고 대학에 진학한다. 어느 집이든 큰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동생들도 공부에 잘 적응한다. 특히 큰 누이가 공부에 성공하면 아이들은 먹을 것, 입는 것, 공부하는 것을 큰 누이의 지시와 가르침에 따른다. 큰 누이는 장사로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모친의 역할을 대신한다. 어느 집이나 큰딸이 가장 귀한 존재다. 장옥에서 꽃집 주여사, 포목점, 김사장, 도립병원 앞 잡화점, 의용소방대, 류대장네 아이들은 하나같이 공부에 앞선다. 주 여사와 유대장네 아이들은 공주 중고등학교에 진학해 집안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는데 주 여사는 아이들이 노는 꼴을 못 본다. 포목전 김사장네 아이들은 읍내 학교 아이들도 어렵다는 공주 4대 부중고를 거쳐 대학에 진학했고 큰딸이 국민학교 선생이 되어 동네 어른들이 부러워한다. 그건 양주장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호석장 금비녀 사장과 오토바이 대리점과 수리점을 같이 하는 공사장은 자식들 문제만 어려워한다. 아이들 공부 얘기가 시작되면 슬그머니 뒤로 빠진다. 극장 금비녀 사장은 외아들에게 독과에 선생을 붙여 여찌여찌 관내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로 대학을 보냈지만 고시 합격은 소원일 뿐이다. 동네 사람들이 조만간 판사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 입에 발린 소리를 냈지만 아무 대꾸도 할 수 없다. 더구나 오토바이 대리점 공사장은 부인 화자가 일본인이어서 아이들도 한국어가 익숙하지 못하다.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서둘러 구마모토 외가에 보냈다.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유학을 보냈다고 떠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사장은 점포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일찍 학교 밖으로 돌던 아이들은 스스럼 없이 어른들 틈에서 일하며 술, 담배를 배우고 일이 끝나면 종합체육관으로 가서 각자 운동을 한다. 은옥의 동생 은철처럼 날쌘 아이들은 주로 태권도로 몰리고 억배처럼 몸이 크고 기운 센 아이들은 보디빌딩을 하거나 유도를 한다. 그들은 함께 체육관을 갔고 운동이 끝나면 야간 정비를 하거나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낸다. 장옥 아이들은 수시로 싸움판에 끼어들었다. 태권도장 사범이 부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우르르 몰려가 싸움에 휘말린다. 싸움은 운하와 영구가 앞잡이다. 운하는 어느 날부터인가 칼날이 긴 회칼을 휘두르더니 결국 버스터미널 패거리 민호의 옆구리를 찌르고 경찰에 잡혀가 3년이나 징역을 살고 나와 패거리 우두머리가 되었다. 운하를 우두머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들은 은철과 영구다. 운하는 터미널 홍보 조직의 행동대장이 되어 인근 술집으로 영향력을 높이더니 주류 분배 사업을 맡았다. 운하를 부러워하던 영구는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는 정사장 휘하로 들어가 일찍 돈을 불리는 요령을 터득하고 돈 불리는 기술자가 되었다. 은철은 노름방을 돌거나 중동 카바레를 관리하는 일을 하다가 카바레 관리보다는 춤꾼이 되었다. 얼굴이 예쁘고 몸이 좋은 은철은 카바레 손님들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은철은 의용 소방대장인 아버지가 시장에 난 불을 끄다가 화염에 휘말려 죽자 노름판과 카바레에는 발을 끊고 아버지가 하던 도매상을 이어받고 장사에 재미를 붙였다. 장옥 아이들끼리는 절대 싸움을 벌이지 않는다. 그건 은재가 죽은 이후 장옥 출신 형들로부터 지키던 불문율이다. 극장 손님이 갈수록 줄었다. 입장 수입만으로는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고 나면 극장 유지비, 세금과 문화진흥기금 내기도 빠듯해 금비녀 사장은 월말이면 목돈을 구하는 일에 골몰할 수밖에 없다. 영화 상영을 줄이고 관 행사장으로 내주고 대관료를 받거나 대학생들의 연극 공연 장소로 내주고 연습 장소로 빌려주어도 그 손해를 메우기 쉽지 않다. 부득이 간판 주인은 정직원에서 간판 그림을 거는 횟수만큼 돈을 받는 외주 형식으로 바꾸고 별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구내 매점도 임대로 돌렸다. 직원 수를 줄이자 직원들 저녁 식사도 직접 재고가는 방식을 버리고 야식 수당으로 지급한다. 그동안 직원 식사를 마련하던 유구댁도 일자리를 잃었다. 유구댁은 오전에는 제일은행 직원들 점심을 준비하고 오후에는 극장 식구들 저녁을 준비해서 받는 일당과 남은 음식으로 생활을 꾸리고 있었다. 유구댁의 사정을 잘 아는 금빈엽 사장은 어떻게든 유구댁만큼은 데리고 있으려 했다. 간판실과 매점이 독립하고 기도주임과 영사실 주임, 매표실 등 서너 명의 저녁을 준비하고 일당을 받는 것이 너무 과분하여 눈치 보던 유구댁이 작심하고 금비녀 사장에게 극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금비녀 사장은 유구댁의 배려에 그만 눈시울을 붉혔다. 호서극장이라고 간판을 붙여도 될까요? 묻는 유구댁의 눈빛이 오히려 시원스러웠다. 유구댁은 극장 한 구석 창고로 쓰던 자리를 얻어 식당을 냈다. 호서식당. 제일은행 직원들과 극장 식구들, 인근 가게의 주인들이 하나둘 단골이 되어 호서식당은 늘 북적였다. 특히 소 부산물로 끓여내고 수제비를 숭덩숭덩 넣은 내장전골은 공주 어디에서도 먹을 수 없어 인기 상품이 되었다. 내장전골은 금비녀 사장이 수시로 먹던 음식이다. 금비녀 사장은 호서식당에 들러 내장전골을 먹으며 호서라는 간판을 내준 것을 참 잘한 일이라 여겼다. 은옥을 다시 만난 것은 시의원으로 당선된 찻집 재료상 오사장 당선 사례 행사에서다. 오사장은 선거법을 의식해 간단한 떡과 음료로 음식을 대신한다. 은옥은 한복으로 구색을 갖추고 오사장 옆을 떠나지 않고 있다. 은철의 죽음은 이제 잊은 듯하다. 문득 돌아보니 오사장 부인이 눈에 띄지 않는다. 오 의원 부인은 어디 갔소? 낯이 익은 옆에 서 있던 지역주재 기자가 덩치가 큰 선거운동원에게 묻는다. 가게를 비울 수 없다고 먼저 갔슈. 근데 왜 그걸 물으슈? 선거운동원이었다는 사내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며 되묻는다. 별건 아니요. 오늘처럼 좋은 날에 의원 사모님께서 자리를 비웠기에 물은 것이요. 떡 한쪽을 우물거리면서도 눈빛이 곱지 않던 아내는 선거에 공을 세운 사람으로 호명되고 앞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자 오 사장 곁으로 나간다. 지가 뭔 공을 들였다고요. 저야 그냥 오 의원님 그림자가 되어 일체로 일심으로다가 열심히 따라다니기만 했죠. 지가 알기론 전부 오 의원님의 명성이 높아서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의 당선을 맹근 1등 공신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공이야 장옥동네 은옥 위원장님 덕분이죠. 우리들 형님이신 은철 형님에게 산책을 나섰다가 느닷없이 뇌졸중으로 비명 횡사한 슬픔을 걷어버리고 우리 은옥 위원장님이 나선 것은 이 선거가 오로지 은철 형님을 대신한 선거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요. 더구나 은철 형님께서 숨을 거두기 전에 딱 한 번 우리 오 의원님을 지목해서 반드시 시의원으로 당선시키라는 엄명을 내렸기 때문에 모두 나선 것이고요. 은철 형님의 뜻을 따라 우리 동네 장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장옥 동네 사람들이 일치 단결해서 몰표를 던진 것이라 지는 확신한다는 말이지요. 더구나 은옥 위원장님이 맡은 호석장 재건위원회 덕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인자 우리 오 의원님께서 호석장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 그 동네를 확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요. 안 그렇습니까요?
모인 사람들이 힘차게 박수하고 환호성을 지른다.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나 은철이 뇌졸중으로 사망했다는 말은 그날 처음 들은 셈이다. 은옥은 환하게 웃는다. 은옥은 어느새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호석장 재건위원장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역 주재기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당선 사례 행사가 끝나고 은옥과 오 의원, 몇몇 핵심 운동원들은 장소를 옮기기로 하고 박수와 환호성을 올리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남아있는 사람들 중 호서극장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없다. 오직 은옥만이 호서극장에 애착을 지닌 듯하다. 하지만 호서극장이 재건되리라 믿는 사람들도 없다. 그냥 근사한 선거 공약이 있었을 뿐이다. 집으로 돌아왔으나 은옥의 말이 뚜렷하게 남아 마음을 어지럽힌다. 호서극장은 반드시 재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산 터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잃어버린 고향을 되살리기 위해서가 더 크지요. 고향을 잃은 자들은 오갈 곳이 없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고향을 찾아주는 사업이고 관광객들에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옥에 대한 생각을 겨우 지우고 있을 때 전화를 받았다. 김 선생, 은옥이야. 언젠가 풀꽃 카페에서 만천명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장옥 동네에 그 멋진 달이 뜨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지. 그냥 물러설 수가 없어서 오 의원을 뽑기로 한 거야. 오 의원에게 그 말을 했더니 자기가 나서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거든. 믿기로 했어. 그런데 오 의원은 달을 보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달을 볼 줄 안다면 극장을 재건할 이야기를 벌써 했겠지. 그런데 달을 모르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소원이야 빌 줄 알지. 달의 실체가 뭔지는 모르지. 도대체 만천명월이 뭐야? 재민천에 진짜 달을 띄울 수 있나? 은옥의 말에 놀라기도 했지만 허강의 만천명월을 자세히 말하기도 그렇다. 달은 어디에서나 뜨잖아. 그 달이 재민천에도 비치면 물속에 이미 밝은 달이 떠 있는 거지. 그걸로 끝이야? 그럼 그냥 달일 뿐이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곤란한데? 달이 아무것도 아니진 않지. 달이니까. 보는 마음에 따라 다르지. 그럼 극장을 살리는데 쓸 수 있을까? 내겐 극장이 다시 열려야 하거든. 그럴 수도 있지. 극장이야 볼거리만 되면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몰리겠지. 그럼 극장도 돌고. 은옥은 하고 싶은 말을 끝내 말하지 않는다. 달을 보러 재민천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그 사람들이 극장으로 몰리고 그들 속에 은지도 있을 것이다. 극장 앞은 여전히 은지의 자리다. 물론 굳이 그 말을 다짐처럼 다시 확인할 일도 아니고 필요하지도 않다. 은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풀꽃 카페로 간다. 향이 좋은 커피를 마시고 천천히 호석극장과 장옥동네 주변을 걷기로 한다. 은옥은 달라진 동네에서 옛 장옥 모습을 구석구석 흔적을 찾아낸다. 그 모습에는 희미하지만 장옥 사람들이 그림자로 남아 숨쉬고 있다. 그건 호석극장도 마찬가지다. 호석극장은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몰려온 사람들이 그림자 꼬리를 길게 내리고 서 있다. 은옥은 걸음을 재촉하여 호석극장 골목과 장옥 골목을 나와 재민천 다리 위에 선다. 은옥은 이미 물속에 잠긴 달을 헤아리고 두렁거린다. 은옥은 벌써 허강 교수가 띄운 둥근 달을 보고 있다. 달은 봉황산 산등성이에서 내려와 대통사 단간지주 사이에 걸려 있다. 그 달이 어느새 재민천 달이 아래 물속에서 출렁거린다. 문득 은옥의 손을 꽉 잡는 그림자가 있다. 만천명월이다. 자, 이제 오후에는 제가 수업을 해야 해서 여기까지 읽고 저녁에 다시 만나요.